안녕하세요, 코비세민입니다. 오랜만에 여러분들을 찾아뵙게 됐는데요. 코인 위클리가 벌써 10회를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한 주간의 코인 동향을 알아보는 코인 위클리를 바로 시작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릴게요. 그럼 가상자산 시장 주간 동향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대장주인 비트코인이 지난주에 2만 달러 밑으로 깨지면서 다시 2만 달러 위로 회복한 모습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이더리움 가격도 1000달러 밑으로 하락한 뒤 다시 회복한 모습을 보실 수가 있는데요. 이외에도 많은 메이저 가상자산들이 하락한 모습을 보실 수 있습니다. 한편 공포 탐욕 지수는 변화가 있었습니다. 지난주에 이어 극도의 공포에 머물고 있지만 7포인트에서 11포인트까지 회복한 모습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럼 코빗 거래소 가격 등락률 차트 보겠습니다. 제일 많은 상승률을 보여준 코인은 룩스레어와 스토리지이며 금주 제일 많이 하락한 코인은 랠리로 전주 대비 20%가량 하락했습니다. 이외에 순위별로 차트를 준비했으니 참고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그럼 위클리 탑3 키워드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 키워드는 ST 이더입니다. 이더리움 2.0은 지분 증명 방식을 사용하기 때문에 많은 이더가 스테이킹되어야 네트워크가 안정적으로 유지되는 가상자산입니다. 그래서 이더리움 재단은 이더 홀더들에게 이더리움 2.0 스테이킹을 장려하기도 하였는데요. 한편 대부분의 이더리움 2.0 스테이킹은 이더를 보낸 기록만 스마트 컨트랙트에 남고 추후에 이더와 이자를 돌려받는 방식입니다. 그리고 이더리움 2.0 스테이킹은 정식 런칭 후 출금이 가능하기 전까지 이더가 락업되는 것이 특징이었습니다. 리도 파이낸스에서는 이것을 토큰화해서 1 이더를 스테이킹하면 1 ST 이더를 발행해 지급하고 추후 이더리움 2.0이 런칭되면 ST 이더와 이더를 1대1로 교환하게 만들었습니다. 이미 이더리움은 많은 사용자와 이용처를 보유하고 있기 때문에 이더를 기반으로 둔 ST 이더는 스테이킹에 락업된 이더의 유동화를 가능하게 하여 자산의 효율성을 높이는 수단으로 시장에서 많은 호응을 얻었는데요. 이러한 인기에 힘입어 가상자산을 담보로 대출을 해주는 탈중앙화 플랫폼인 에이브와 중앙화 플랫폼 셀시우스에서 ST 이더를 담보를 받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최근 가상자산 시장의 하락장이 계속되면서 셀시우스 이용자들의 이더리움 인출 수요가 늘어나게 되고 이더와 ST 이더의 가격이 디패깅이 되어 이에 지난 13일 오전 11시 셀시우스는 모든 출금, 스왑, 계정간 이체를 일시 중단했습니다. 셀시우스는 운영은 지속할 계획이며 커뮤니티와 정보를 계속 공유할 계획이라고 전했는데요. 야후 파이낸스는 셀시우스는 지난달 긴축금리, 유동성, 테라 블록체인 붕괴로 타격을 받은 취약한 디지털 자산 시장에서 자금 조달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지적하기도 했네요. 그 외에도 최근 트위터를 중심으로 셀시우스가 자본 잠식 상태라는 설 등이 퍼지며 투자자들의 불안감이 커지고 있습니다. 이러한 일련의 사태에 대해 업계 전문가들은 이번 사건이 테라 루나 사태 같은 사건이라고 보기는 어렵다는 분석을 내놓았습니다. 김민승 코빗 리서치 애널리스트는 ST 이더는 미래의 이더리움을 받을 수 있는 증표일 뿐이라며 테라 USD 등 스테이블 코인처럼 1대1 가격 패깅이 유지돼야 되는 것은 아니라고 설명하며 현재 상황은 리도 파이낸스나 이더리움의 근본적인 실패는 아니다라며 레버리지로 높은 수익률을 추구하던 셀시우스의 강제 매매 우려에 대한 매도 압력이라고 봐야 한다라고 말했습니다. 다만 비슷한 상황에 다른 랜딩 업체가 있을지 모니터링은 필요하다라고 전했습니다. 두 번째 키워드는 숏 ETF입니다. 지난해 10월 시카고 상품거래소에 비트코인 선물 기반의 ETF를 처음 상장한 프로시어스가 비트코인 선물 숏 ETF를 뉴욕증권 거래소에 출시한다고 밝혔습니다. 숏 ETF는 비트코인 가격이 떨어질 때 해당 ETF의 가격이 오르도록 설계된 상품이며 종목 코드는 BITI입니다. 마이클 사피어 프로시어스 CEO는 최근에 투자 전문 매체 배런스와의 인터뷰에서 비트코인을 비롯한 가상자산의 장단기 전망을 부정적으로 보는 사람들이 많다는 것을 알고 있다고 말했으며 이번 상품의 경우 비트코인이 폭락할 것이라고 보는 투자자뿐만 아니라 코인 가격이 오르면 이득을 보는 포지션을 갖고 있지만 전체 포트폴리오를 해지하고 싶은 이들에게 인기가 많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또한 배런스는 비트코인 숏 ETF에 투자하면 거래소에서 코인을 공매도할 때보다 훨씬 저렴하고 안전하다면서 비트코인을 직접 공매도하려면 대체로 거래소에 높은 수수료를 내야 하며 비트코인이 반등이라도 하면 잠재적으로 무한한 손실에 직면할 수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한편 마이클 사피어 프로시어스 CEO는 공매도 기반 신규 상품 출시를 통해 우리 회사는 투자자들에게 비트코인 방향에 대한 견해를 양방향으로 표현할 수 있는 펀드를 제공하는
미국 유일한 회사가 될 것이다 라고 말을 전했습니다. 이와 더불어 ETF 스토어의 네이트 게라치 대표는 숏 비트코인 선물 ETF는 S&P CME 비트코인 선물의 1일 인덱스와 반대로 가도록 설계되어 있다며 투자자들은 비트코인 현물과 가격 괴리에 노출될 수밖에 없다라고 월스트리트 저널과 인터뷰에서 말하기도 했는데요. 특히 게라치는 롱 비트코인 선물 ETF가 현물 비트코인 가격을 잘 따라왔지만 선물 기반 상품은 완벽하게 현물을 대체할 수 없다라고 말을 덧붙였습니다. 이처럼 각종 비트코인 관련 파생 상품들이 시장에 출시되면서 시기가 적절한지에 대한 논쟁이 첨예하게 진행되고 있다고 하네요. 마지막 키워드는 정리해고입니다. 가상자산 가격 급락 등의 영향으로 주가가 올해 들어서만 79% 떨어진 코인베이스는 전체 인력의 18%를 한 번에 해고했습니다. CNBC 방송, 월스트리트 저널 등 현지 언론은 코인베이스의 전체 정규직 인력이 약 5,000명이라는 점을 고려하면 1,100명 정도가 해고되는 것이라고 전했습니다. 가상자산 대출 회사 블록파이도 전날 인력의 20%를 줄이겠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브라이언 암스트롱 코인베이스 최고 경영자는 전 직원에게 이메일을 보내 10년 이상의 경제 호황이 지나고 경제 침체에 접어들 것으로 보인다면서 경기 침체가 또 한 번의 크립토 윈터를 초래할 수 있고 장기간 지속될 수 있을 것이라고 전했습니다. 그는 경제나 시장을 예측하는 것은 어렵지만 우리는 항상 최악에 대비한 계획을 세워야 한다며 그래야 어떤 환경에서든 사업을 운영할 수 있다라고 전했습니다. 한편 바이비트 또한 전 직원의 20%에서 30%가량을 해고할 계획이라고 외신이 내부 소식통을 통해 전했는데요. 바이비트가 20일 작성한 정리해고에 대한 내부 서한에는 2020년 이후 바이비트 조직은 3배가량 커졌지만 수익은 그만큼 늘지 않았고 운영 효율성도 떨어지고 있다며 이러한 점을 고려해 일부 직원을 해고하기로 결정했으며 해고 대상 직원들에게는 재정적 보상 등을 제공할 것이라고 쓰여 있었습니다. 바이비트에는 현재 2,500명 이상의 직원이 있으며 아직 해고 명단은 나오지 않았지만 보수적으로 20%에서 30%가 감원될 것이라고 전했습니다. 그 외에도 가상자산 전문 미디어 블록웍스에 따르면 글로벌 가상자산 거래소 크립토닷컴이 공식 채널을 통해 최근 전체 직원의 5%에 해당하는 260명가량의 정리해고를 결정했다고 밝혔습니다. 이와 관련한 소식통은 정리해고 대상이 된 직원은 상당수가 고위급 직원으로 알려졌지만 운영비 절감이라는 정리해고의 필요성은 대다수 직원들의 공감을 얻지 못하고 있다라고 전했습니다. 이상 한 주간의 가상자산 시장 주간 동향을 알아보는 코인 위클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10회 동안 응원해주신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전하며 앞으로도 양질의 소식을 전할 수 있는 코인 위클리가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